자,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의 인문제제입니다. 인문제제에서 8강 부분에 있는 아그리파의 논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철학사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첫 문단을 먼저 좀 보죠. 첨화주술인데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보는 게 좀 필요하죠. 마침표 단위로 일단 좀 끊어볼까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접속으로 연결된 것도 끊어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장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에서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여 쭉 밑줄 쳐놓고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최종 결론이 뭡니까?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했다. 아그리파가 5가지 논변 형식을 구성했대요. 아마 본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에요. 5가지 논변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주의에 대해서 뭐를 한다? 의심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성격 규정을 하고 있지요.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굳이 키워드를 쪼개서 보자면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막연한 얘기죠. 이거를 중심 문제로 잡기에는 좀 너무 폭이 넓어요.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한대요. 누구? 독단주의자들의.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이 정도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소주제 한번 정리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에 대한 특징이죠. 독단주의 학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과 함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교적 길죠. 네, 철학 부분이 좀 요렇네요. 철학 부분. 인간이 근본적인 질문을 묻고 답하는 건데 일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요즘 철학과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하네요. 그죠? 네.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차례대로 합시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침표 단위로 한번 좀 보시죠. 그런데 문장이 좀 기네요. 요건요. 겹문장으로 많은 내용을 줘봤자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침표 단위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쓰는 것이 뭐 똑똑하다라고 하는 건데 옛날 뛰어난 성인들은 어려운 것을 쉽게, 긴 것을 짧게 얘기해 준 거죠. 그게 진리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말이 길면 길수록 실수가 나오기 쉬워요, 사실은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 겹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마침 쉼표로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하기는 편하네요. 그나마 이거 좀 낫네. 이렇게 쉼표라도 찍어주니까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뭐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접속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뭐 할 경우에서 가정하는 경우가 많죠. 가정적 진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서도 뭐뭐 할 경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구분할 때 좀 참고해 봅시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하러 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장 친절하게 밑줄 쳐져 있어서 핵심 문장이 아마 밑줄 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따옴표로도 되어 있고요.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이한 논변 형식은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며 자, 여러 의견들이 존재로 볼게요. 상이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문장을 좀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어들이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경우 뭐뭐 한다면 해서 가정적인 진술이 있죠. 핵심 문장이 어디? 여기 기업 부분이라고 밑줄 쳐져 있는데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이성 논변 형식이다라고 해서 요거 중심 키워드겠네요. 왜?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의 호소할 경우니까 요건 좀 잠깐 빼고, 자, 회의주의자, 아그리파가 회의주의자였죠. 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요걸로 아마 시작과 끝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건 뭐냐? 앞부분에서 분명히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거에 대한 요소들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친절하게도 핵심이 밑줄 쳐져 있죠. 다소 길기는 하지만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 논변 형식이죠. 거기에다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이은 부분에 나타나는 독단적인 부분이죠.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소주제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교적 좀 길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차근차근 좀 다뤄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죠. 바로 요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에 대한 논변 형식이죠. 요것이 바로 아그리파의 5 논변 형식 중에서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형식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 니은 부분에서 나타났었던 독단적인 부분이죠.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죠. 요거는 아그리파의 5 논변 형식 중에서 2번째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좀 가볼게요. 2번째 문장이죠.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독단주의자가 여기까지 쭉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논변의 특징이겠죠. 한마디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요 별표 친 부분이요. 그 다음 또 독특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회의주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에 존재하는지, 자, 요거죠. 바로 얼마나 많은, 요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한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논변 형식 첫 번째, 절대적인 진리. 좀 줄여서 들어갈까요? 네, 절대적 진리란 없다라고 하는 의견과도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니은에 관련된 걸로 또 정리 들어갈게요. 네,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라고 해서 기준을 필요로 한대요. 만약에 의견 채택 기준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기는 하겠네요. 채택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을 찾기 위한 거죠. 절대적 진리를 뒷받침하려는 의견 찾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찾기와 관련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뒷받침할 의견에 관련돼서 저 기준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다음 독단주의자가 하는 요 내용하고 가령 있는 저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만약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만약 가정적 표현이죠. 가정법이에요. 상황을 가정한 표현을 통해서 회의주의자가 독단주의자에게 반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독단주의자죠. 반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좀 길죠. 이 가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그리파의 회의주의자가 독단주의자,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적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한다면 회의주의자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독단주의자가 진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즉 이 기준이 독단주의자의 어떤 논증의 원리가 된다면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보세요. 독단주의자예요. 다시 한번, 독단주의자가 이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회의주의자는 어떻게 한다고?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반박하는 과정이죠.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이 아그리파 회의주의자죠. 어떤 반박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령 독단주의자 부분인데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에게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의주의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등한 권리라고 하는 걸 갖고서 거짓으로 주장을 한대요. 기준이나 원칙이나 동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독단주의자가 또 독단주의자 나오나요?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있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가 독단적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그리파의 5번째 논변 형식인데 요거는 조금 더 추가 설명할게요. 아마 여기에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독단주의자가 말을 좀 줄여서 들어갈게요. 네, 독단주의자가 근거 없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죠. 독단주의자가 근거 없이 만약에 이게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 회의주의자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회의주의자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네. 거기에 주어진 의견이 오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 오류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네들도 근거 없이 주장하고 똑같이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근거를 얘네들도 안 내세워요. 근거를 내세우지 않는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너희들이 기준이나 근거 없이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도 기준 없이 너희들 거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얘기죠. 회의주의자들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 바로 요거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의 첫 번째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독단주의자들이 근거, 기준이나 근거 없이 주장을 하게 되면 너희들 의견은 틀렸어. 왜?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근거나 기준 없이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자, 다음 3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렇게 긴 내용들은 최대한 줄이고 압축해서 연관지어서 정리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긴 문단인데 각 문단별로 겹문장으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좀 쉽게 설명은 안 될까요? 우리 철학이? 그죠?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죠. 3, 4, 5.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 모든 언어로 철학적 사유를 다 담을 수 없다. 이 삶이라는 게 원래 담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최대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거면 철학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서로가 알고 이해하고 소통을 한다면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설명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핵심어를 또 우리 그 출제자가 친절하게 밑줄 기호까지 붙여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문단, 4문단, 5문단은요 고민하지 말고 실제 독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세요. 출제자가 이렇게 찝어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지금 별표 친 것은 이 문단의 핵심어들이에요. 소주제이기도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째 문단은 저기 소주제에 있네요. 디귿에 있는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이 핵심이고요. 설명문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제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밑줄 쳐준 부분도 참고하라. 또 이러한이라고 하는 접속어도 있네요. 오케이. 요게 지금 소주제고요. 3번째 문단의 소주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또 여기 반면 접속어 독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도 좀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될 것이다 끊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겹문장은 좀 우리 한번 끊어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쉼표 찍혀 있거나 겹문장은 좀 끊어보자. 또 말한다면 하는 여기도 있죠. 그래서 조건 가정이 들어간 부분은 끊어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도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에서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여기도 끊어야 되고 때문에 여기도 끊어보고요. 못하게 된다 해서 문장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문장인데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예요. 2배 뻥튀기 해서 우리가 또 이해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이죠. 우리 뇌가 겉으로 보이는 건 5개인데 받아들여야 될 건 9개, 10개야. 순간 회로 꼬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나눠놔야 될 걸 나눠놓고 그리고 핵심을 가져. 그리고 누가 대장인지를 빨리 구분을 해야 되죠. 얘가 대장이에요.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이 여기에 소주제인데 자, 반면부터 들어갈까요? 차례차례. 우리 잘 모르니까 차례차례 가죠. 뭐뭐 할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경우 그거는
정도는 좀 넘어가 보고요. 어떤 증명의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를 묻는 거죠.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증명, 친절하게 또 큰 따옴표 해줬네요. 다시 어떤 기준이 증명되는가는 물음을 제기, 여기까지 요걸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맹이가 있는지, 파악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증명에 관련돼서 뭐를 하는 겁니까? 증명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독단주의자에게 회의주의자들이 야, 독단주의자들아, 그거 증명에 대해서 기준 좀 제시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증명되는가를 물음을 제기한다라는 것은 회의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왜 질문을 하는지 그 뒤를 좀 봐야 되겠죠. 독단주의자가 하는 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그래서 기준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없는 거야. 네, 기준이 없다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의 형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 문단의 내용이죠. 요거 이 문단의 니은으로 있었잖아요. 그럼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짐작해보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한마디로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 아, 여긴 또 증명이네요. 증명되었다. 여기 있죠. 여기는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증명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그 증명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기준에 의해 증명이 됐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뭔가요? 이거를 해서요. 그 기준을 해서 그럼 거기에 따른 또 기준이 뭔가요? 계속 되돌이켜 묻는 거죠. 여기 보면 증명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한,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증명의 기준 쳐놓고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라고 얘기죠. 자, 무한한 물음이 생기게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 계속 꼬리를 물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독단주의자가 증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독단주의자가 기준을 증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뭔가요? 물어봐요. 그럼 그 기준은 이겁니다. 그럼 이 기준에 의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기준이 뭔가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무한한 물음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한한 뭐야? 자,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 소급의 논변 방식 바로 요 요거요. 그래서 철학자의 논리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가 없다. 요거죠.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준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은 그 기준이 정말 타당한 건지 논주의된 건지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되돌이표로 가니까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은 아그리파의 다섯 논변 형식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무한한 무릎이 바로 요거다. 무한 소급이다. 요런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증명 기준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어요. 답해하는 곤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간단히 얘기하면 기준의 타당성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논증의 최초 지점에서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한 소급에 관련된 거죠. 핵심, 여기서 더 핵심을 자르면 뭡니까? 최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요거예요. 무한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논변 형식이죠. 정리 들어갑니다. 여기에 좀 뒷받침 내용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회의주의자하고 독단주의자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독단주의자들이 기준에 대해서 증명되지 못했을 경우 또 그 기준을 증명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회의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첫 번째,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요건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두 번째 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죠. 전제 설정의 논변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회의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무한한 물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음에 빠진다. 요것이 바로 뭐라고? 무한한 물음이 무한소급이에요. 요것이 바로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 이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좀 깔아 놓은 거죠. 자, 무한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증명하거나 증명 못하거나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의 특징은 뭡니까?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여기는 회의주의자들이죠. 여기는 회의주의자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고 하나 더 들어가면 저기 있는 거 한마디로 보니 기준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누가 독단주의자들이에요. 기준을 증명 못하거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독단주의자들이 문제점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거 제시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안 된다는 내용이죠.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논증의 처음과 마지막이 완벽하게 호응이 돼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절대적 진리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도 철학적으로 생각은 많이 하게 하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번째 문단도 친절하게 이렇게 기호로 순환 논변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독단주의자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독단주의자들은 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려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했던 걸 정리합시다. 바로 독단주의자들은 여기 좀 끊어서 이를 통해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이아몬드 치고요. 그 다음에 끊고 여기에 잠시 임시로 끊고 초래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최종 결정은 뭡니까?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결정성이 있고요. 미결정성은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 중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결정되지 못하면 판단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독단주의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앞에서 무한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 최후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바로 뭡니까? 무한소급, 무한질문이죠. 그래서 무한질문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난점을 좀 제시할게요. 한마디로 무한질문에 대해서 무한질문에 빠져서 근거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선택. 한마디로 뭡니까? 기준을 일단 증명을 해요. 또 증명을 필요하는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이래요. 꼬리를 무는 거죠.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마디로 내 의견이 타당하다고 자의적 전제 설정은 내가 제시한 주장이라든가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제를 임의로 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인데 그 잘못, 자의적인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설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서 최후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 순환의 논변 형식은 경제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 자, 두 개념 가운데 요거죠.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 자,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가 미결정성이고요. 그래서 판단 중지가 나와. 즉, 독단주의자들이 이제 나 기준도 증명을 했고 그 증명에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봤자 뭐가 된다고? 어떤 게 우선적인 거니? 우선권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는 그 기준은 성립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문단 부분 체크할까요? 사문단은 핵심은 여기 친절하게 순환의 논변 형식이죠. 그래서 순환의 논변 형식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고 요 니은 부분에 여기에다가 체크할 수가 있죠. 순환의 논변 형식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 몇 번째라고?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순환 논변 형식의 한계점이죠. 그 한계가 있어서 결론 먼저 쓸게요. 최종적인 결과는 독단주의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지 못하는 거죠. 네, 주장을 증명하거나 관찰하지 못한다.
못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관철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관철하지 못하는데 왜 관철하지 못합니까? 미결정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판단 중지가 오는 거예요. 판단 중지가 오는데 그러면 이 미결정성과 판단 중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순환 논변 형식이 바로 요거에 관련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기준을 증명하는 거죠. 독단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야 되겠네요. 이 독단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좀 별개로 보는 것, 한마디로 기준 증명이 있죠. 기준을 증명하면서 플러스 기준에 호소한다라고 해요. 기준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이것이 순환 논변의 형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돌고 돈다는 얘기죠. 무한 질문과 비슷하게 돌고 돌아요. 돌고 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판단이 중지가 된다고. 두 대상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권이 있는지 결정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환 논변 형식 때문에 다시 한번 독단주의자들은 바로 요겁니다. 관철하지 못하는데 요것이 순환 논변이고요. 결국은 이런 형상들을 갖고 온다고요. 주장은 관철시키지 못하는 최종 결과인데 미결정성이 있어 순환이 되니까 그럼 판단이 중지될 수밖에 없겠지.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근거 제시를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이러한 논변 형식들은 결국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소주제는 이미 나왔어요. 상대성의 논변 형식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논변 형식의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와, 길고도 기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논변 형식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자, 모든 것은 상대성의 논변 형식에 귀착될 수 있다. 끊고요. 뭐뭐하기 때문에 좀 끊고요. 여기가 마침표네. 공식적으로 두 번째 문장이 여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여긴데 서예 문장인데 좀 길죠. 독단주의자가 뭐뭐이기 때문에 해서 여기 때문에도 좀 끊어봅시다.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귀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뭐 때문에 다음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으로 여길 경우 자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요게 상대성의 논변 형식에 연결된 최종 결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모든 것의 상대성이죠.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고 얘도 와야 돼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판단 중지를 요구한대요. 자, 결론부터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밀주치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상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 요것도 추가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할 것. 자,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인간이 아는 거라든가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된다고? 최종 결론 독단적인 견해에 빠진다고요. 상대성의 논변 형식에 해당돼서 요게 첫 번째 상대성의 논변 형식. 다음 두 번째, 그럼 상대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모든 사상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것이 바로 판단 중지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상대성의 논변 형식이에요. 독단주의자들은 어떻게든 판단 중지라든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줄여서 가야 돼요. 이해하는 것보다 압축해서 정리하면서 이 개념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문단 하나가 남아있죠.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6문단. 자, 6문단도 저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참으로 고마울 텐데 자, 6문단의 핵심어를 좀 잡아야 되겠죠. 여기 마지막 문장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이 좀 기네요. 여기도요. 또 마침표 단위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쉼표 끊고 보았다. 그 다음에 가리키며 임시를 끊고요. 안 된다라고 드러낸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해서 여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네 문장인데 실제로 파악해야 될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6개의 우리가 파악 대상이 나타나네요. 자, 마지막 부분은 회의주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압축적인 내용이에요. 회의주의자들이 근원적인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 절대적인 뭐 진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또는 참다운 근거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근거 제시라든가 절대적 진리에 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묻고 있어요. 회의주의자들의 근원적 질문이라고 할게요. 물음이니까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회의주의자들이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철학 문장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여기 있듯이 여기 또 회의주의자들이 있죠.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면 형식의 인간의 절대적 진리를 판단하여 어떤 판단? 자, 이거 여기네요.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의 특징은 뭐겠니? 한마디로 절대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고요. 앞문단에서 바로 했었죠. 오문단 상대적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진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 문장이에요. 고대 회의주의자들은 필론주의자들이죠. 이런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 필론주의자들인가요? 그래서 배경 지시로 가져가죠. 필론주의자들은 회의주의자들이에요. 고전 회의주의자들이에요. 필론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판단 중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판단 중지를 통해서 뭐라고? 아타락시아를 얻는 거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요것과 비슷한 우리 고유 속담이 하나 있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판단 중지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요. 마음의 평정을 얻는 거죠. 광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머무르고 자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비유하고 있네. 그래서 공포에 울부짖는 승객들인데 승객들은 고뇌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고뇌와 비슷하고요. 또 저기 돼지들이 있죠.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죠. 네, 돼지들은 바로 뭡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배부른 돼지인가요? 그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서 마음의 평정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자 마음의 평정을 얻은 상태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비유하는 거 아마 문제화 된 것 같은데 자 마음의 평정을 아타락시아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죠. 고뇌와 평정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공포에 떠는 사람들은 고뇌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죠. 동요하지 않는 상태는 마음의 평정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회의주의자들은 이런 아그리파의 5가지 논면 형식을 통해 참다운 제시해서 회의론자들의 근원적인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저기 있는 것처럼 근거 제시가 불가능해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진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라는 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진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내용이에요. 요거예요. 이미 앞부분에서 정리한 내용을 마지막에서 마무리해 준 겁니다. 일단 지문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